정부가 코인에 대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가 돈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대판 탐관오리라고 부르거든요. 세금을 세금대로 매기고, 아니 그럼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면 또 그건 안 되고 일단 세금을 매기고 보겠다는 겁니다. 수권 정당이라는 정권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당권 주자로 나오면서 제 모토가 준비된 미래이기도 하지만 레츠비 워터입니다. 물이 되자가 아니라 물줄기가 되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갈래길에 제가 집을 나섰기 때문에 이제 길에 들어섰는데요. 이 갈래 저 갈래 저와 함께하는 물줄기가 있다면 저희 앞에 가로막았던 기득권과 저희 앞에 가로막았던 그 타성도 다 깨트리고 나아갈 큰 물줄기, 결국은 대선 승리라는 바다로 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장 합리화기를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30 청년들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여기서 코인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화면상에서는 3명을 만났고 그 뒤에 또 10명을 만났는데 10명 중에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저희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인 약 250만 명이 올 1분기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60%가 2030 세대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용 은행 계좌가 매일 7만 개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요, 코스피 시장의 2배입니다. 그리고 하루 30조 원어치에 달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쳐다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얘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집장만의 꿈이죠. 이게 30년 전 청년이나 지금 청년이나 그 꿈이 있긴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30년 전의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이 좌절된 이들에게 유일하게 막다른 길로 암호화폐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암호화폐를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 동아줄,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탄탄한 동아줄인지 모르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계층 사다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말고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다 끊어놨잖아요. 그게 정부가 이제 주거 사다리도 끊어놨죠. 교육의 기회 사다리도 끊어놨죠. 그리고 함께 취업을 할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 사다리도 다 끊어놨습니다. 이제 남은 게 암호화폐 사다리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다리를 없애거나 사다리를 더 높게 만드는 건 정부의 일이 아닌데 정부는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다리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 이른바 난립하는 거래소 관리 같은 거 말이죠.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세금 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나는 입법 그리고 제도로 그게 상품이건 서비스건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잖아. 근데 정부가 코인에 대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가 돈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그 저는 현대판 탐관오리라고 부르거든요. 세금을 세금대로 매기고, 아니 그럼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면 또 그건 안 되고 일단 세금을 매기고 보겠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진 않고서 말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때까지 4년의 적폐가 모두 이 코인 정책 하나에 응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욕망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이념으로 덧대서 시장을 뒤틀어놨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자본 축적에 대한 욕망 자체를 누르고 계몽하려고만 합니다. 거기에 올인하죠. 주택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권 정당이라는 정권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코인 반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도박각 같다. 그래서 청년들을 나락에 빠뜨릴 거라고 하는데 돈 넣고 돈 먹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가요, 맞습니다. 주식과 달라서 아직 완벽한 가치 있는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근데 암호화폐의 특성상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그들의 가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암호화폐가 나왔습니다. 근데 각 코인마다 기능이 여러 다양합니다. 혹시 여기서 암호화폐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하십니까?
의장님 하십니까? 예, 좀 웬만하면 다 부인하려고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각 코인마다 기능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요.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코인에 미래에 이러이러한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뭐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가 어디지? 돈 좀 번다는데 물론 그런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개인이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투자와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는 자기가 걸어야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다들 분석해서 투자해 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부는 주택정책과 같은 과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개방형 복지를 얘기하는 건 정부는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 헤매이는 분들이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건질 생각을 해야지 약자는 계속 약하게 하고 강자는 계속 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코인은 세금 매겨서 사람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고민해야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에 세금 때리는 건 이건 마약을 금지해놓고 마약 거래에 세금 때리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과한 비유긴 하지만 말이죠.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세금이 이 정부의 저는 정책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이 있으면 밀턴 프리드만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안심소득이라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말이죠.